자, 질문 좀 받아볼게. 질문 있냐? 2차 함수가 2차 함수까지 였지? 맞지 않냐? 맞지? 페이지는 그 80? 질문할 거 없어 아예? 너 숙제 안 했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너 없었어? 틀렸거나 뭐 그거는 뭐 근데 왜 없었어? 네? 너는 저 말고 없었어요. 시험에 꼭 542 저번에 했었나? 네. 네. 너 틀렸던 건 뭐지? 그거 말고 어디가? 뒤로 저건 뭐야? 이거는 그 551을 안 물어봐도 돼? 왜? 이거 그래도 저렇고 이해를 안 했어요. 이하가 아니라 작다네. 작다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면 너 그래 안 그리지? 맞지? 수능까지는 안 들어도 그 내용 보면 해봐. 착각하는 것이 제일 큰 게 뭐냐면 공식이 공유가 되잖아. 중사마와 공유라고. 그럼 잘해봐. y는 써있고 마이너스 써라.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y는 2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k 제곱이죠. 그래프를 잘 보면 얘는 미드 블록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프 자체가. 근데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연산은 접할 때 기분 잡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접했을 때니까 저 k 제곱이 누구인가? y 절편이죠. 네. y 절편값은 어때야 될까라고 정리해볼게 이제 알았지? 실제로는 이제 이걸 2차 부등식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같다라고 하고 이항을 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2 가로 k 플러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표식이 이렇게 되면 이제 만나지 않는 상태니까 여기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붕 뜨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판별식, 그러니까 즉 D는 4분의 D로 써야 되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바로 K 제곱 마이너스 1이 요거가 작다니까 K도 사라집니다. 이 K하고 더하기 2가 뭐가 작다고 크게 맞아요? K는 뭐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데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맞아. 근데 실제로 이걸로 연산은 하지 않잖아. 근데 그래프는 그려주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 여기 있는 2차 함수 잘 보면 제목부터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절반이 딱 되는 거야. 절반. 이 첫 번째 절반은 함수는 방정식으로 풀어. 그러면 함수가 뭐랑 방정식 다른 거냐라고 하면 그래프가 있어야 돼. 함수는 이게 두 번째 얘기란 말이야. 그냥 그 전반부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있고 추계 방식하고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있는 최대값과 무슨 말이 뭐냐면 중학교 때 제가 또 생각을 잘 해봤지. 중학교 때 2차 함수의 활용을 잘 보면 야 돌을 던진대. 공을 던지는데 야? 100m 이상인 게 몇 초냐? 몇 초에 100m 이상이 되냐?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근데 물어보세요. 2차 공식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00m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 되냐면 나중에
방정식으로 풀죠. y값 100을 넣어버릴 거니까 와 틀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x값을 구한다고 항상. 중학교 걸 보면 그죠? 고등학교 때 최대값 측정은 무슨 말이냐면 야 x는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함수에서만 처리되는 게 y값 알았지? 가장 높은 y값을 최대값, 가장 낮은 y값을 최소값이라고 할 거니까 좀 그래프 좀 그려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이게 왜 오만이지? 좀 차이가 있다. 걔는 558을 오답소리 안 했는데 이거 솔직히 말했어요. 누구랑 친 거야? 네. 뭘 잘못한 거 같아? 1 싸우면 위에 있는 거지. 네. 마지막 페이지 555원 치웠어? 555번. 65번이야. 어렵지 않아요. 62번은 정의역에 대한 얘기 안 했죠. 아니 62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같은 놈이라서 같은 놈이 취하야 돼. 너는 뭘로 t를 바꿨냐? 근데 고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t로 바꿔서 그냥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로 바꾸었어. 봐봐야지. t 플러스랑 t 마이너스 제곱이죠. 예. 이게 더 안 돼. 그럼 누구 마음이었는데? 네 마음이겠지? 예. 질문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이 2차 함수가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바로 이거 넘어가나 풀도 있거든. 2차 부등식이. 실제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여러 가지 방정식 때 사용되는 주요 이야기는 뭐냐면 조리제법 맞아? 예. 그리고 기본적인 인수분해 3차식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요거 두 개만 제대로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금강에서는 학과고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페이지 뭐냐면 선생님 마무리 전화 여기서 짜증나는 거 이거 여기에 이제 상관방정식도 하거든. 무슨 방정식? 뭔지 아세요? 너 알아 몰라 상관방정식? 뭔데? 세계 방정식 영역에서 뭐라고? 세계 방정식에서 두 개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개의 방정식이랑 하나의 방정식이랑 상관방정식이랑 아 그래. 너 알아? 아니요? 봤는데 모르는 거 알아? 그 인수분해에서도 하고요. 여기서도 하거든. 있겠지 설마. 없을 리가 없지. 아니씨 못 찾겠어. 그래서 이런 건데 보세요. x의 대충 만든 걸 보세요.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왜 상반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대칭 된다. 반띵하면 개수가 반띵. 그래서 이거 x의 제곱을 나눠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바꾸면 기억이 나야 안 나? 안 나? 맞는데 빨리 왜 나야? 무신 무슨 말이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이거 막 만드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x분의 1 빨리 이거 바꾸자.
빼기 여기만 빼기 1은 0이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t 제곱 마이너스죠. 예. 그러면 t 마이너스 3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거나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는 0이 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은 0이 될 거니까 x는 1이거나 이건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이쪽은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해도 안 돼. 이걸 상방만점식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에서 봤던 거 같죠? 봤던 게 나옵니다. 상반이라고 해요. 특이해서 내는 건데 인수분해에서 만약에 문제 나왔으면 안 내. 안 나와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가끔가다 두 달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내 학교 중에 세 학교는 인수분해 내든 아니면 방정식 내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아주 설명할게요. 근각계수를 하자면 근각계수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원래 식은 얘를 기반으로 있다는 거. 설명 어떻게 돼? 세제곱 플러스 바로 a 플러스 c x제곱 플러스 ab bc 플러스 cx 플러스 abc ABC가 됩니다. 여기서 온 건데 근이라는 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얘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식의 원류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0에서 오는 거잖아. 얘를 a로 나누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랑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a분의 c랑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분배에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잘 읽어볼게요. 세 근의 합을 x의 제곱의 개수로 봐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의 합들을 x의 개수로 보고요. 세 근의 곱을 부호 바꿔놓으면 상수항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하지만 3차식 갖고 이렇게 만드는 병신짓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만약에 알파를 하나 줄게. 뭘 준다고요? 얼마 줄래? 3 마이너스 루트 1을 보여줄게요. 됐어요? 베타도 하나 줄게요. 얼마 줄래? 정수 줘. 얼마? 볼게요. A, B, C, D가요. 유리수라고요. 무슨 수? 그죠? 그러면 감마가 바로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세 근의 합도 유리수여야 됩니다. A, B, C가 다 유리수고, 두 근의 곱의 합도 당연히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세 근의 곱도 유리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감마는 당연히 이거의 켤레인 3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 놓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A는 모르겠지만 그죠? X-1을 먼저 때리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끝. 그러니까 3차 근각계수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2차 근각계수 갖고 3차를 찾습니다. 그냥 두 분의 합인데 왜 마이너스 6x?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겁니다.
됐냐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개 갖고 2차 방정식 그 만드는 건 앞에서도 했죠. 2차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의미에서 3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다음에 한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보면 이걸 조리제법을 때려놓잖아. 그렇죠? 여기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조리제법, 그러니까 얘는 조리제법이 불가능해서 내는 거 원래 내는 거 아니야? 또 막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중국이 나오는 거고 보통은 안 되게 해놓거든 이거.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잘 봐.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이면 당연히 인수분해 돼야 돼. 이거 하나 안 되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이 가리를 딱 풀면 저런 거 나와. 왜 나오냐면 이걸 x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 바뀔 거고 이쪽도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로 바뀌잖아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딱 뭐야 이렇게 나온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은 답을 알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 상관관계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서 되게 중요한 게 조리제법이라고 공부할 때. 맞아요. 그러면 야 조리제법 안 풀린 걸 내고 싶은 거 아니야? 선생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고요. 고2 때부터 거의 안 쓰거든요. 상관관계 자체를. 왜냐하면 조리제법 쓸 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조리제법은 근거할 때 쓰는 거잖아. 맞아. 고등수학의 전반에는 x값보다 y값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y값을 내가 줄 테니까 x값을 찾아내는 중3 때 많은 얘기고, 그죠? y값의 모양을 막 우리가 개형이라고 하거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분이야. 그 대표가 미분이라 했지. 그러니까 x는 어느 정도로 많이 쓰냐면 제한된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 알았지? 이렇게 해놓고 y값을 비교할 거란 말이야.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y값을 많이 하기 때문에 x값을 구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조리제법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용도가 뭐냐면 조리제법이 사용이 불가능한 거. 그러면 조리제법은 보통 숫자를 보면 내가 만약에 EX 문제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자, X에 뭐를 넣어야지 나올 거예요? 2분의 1 넣어야 되잖아, 지금. 이거를 풀면 2x의 세제곱 샬라샬라하고 빼기 1은 0이잖아. 보통 조리제법은 뭘로 쓰냐면 여기에 약수로 한단 말이야. 즉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상황을 잘 보면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계속 나눠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이쪽을 3으로 바꿔주면 이쪽이 마상으로 바뀌지? 맞아. 3의 약수는 몇 개예요? 두 개인 1하고 마이하고 3하고 마3이란 말이야. 4개를 넣어봤어. 안 되잖아. 이걸 2로 나누면 이거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 2분의 3 마이너스 3분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또 4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로 많이 할 거니까 조심해라. 조리제법에서 핵심 뭐다? 얘다. 그냥 여기서 만약에 그냥 상수항 쪽으로만 다 해서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그 문제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환형 문제라는 건 전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게 8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면 몇 개만 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76번 같은 576번 같은 거 보시면 유기약수가 어디냐? 네? 76번 유기약수. 불러.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제가 다시 한 번 말하는데 576번에 상수항이 6이지. 네. 유기약수가 누구냐고. 1, 1, 2, 3, 6 중에서 마이, 마삼, 마유까지 해서 8개 나오거든. 8개? 그러니까 너희들은 8개 중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 이건 상반반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조리제법 문제가 돼. 그쵸?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상반반형식 낼까를 고민해야 돼. 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 당연히 조리제법 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써요? 조리제법? 2차식 나올 때까지. 이거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 의미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밑에 건 뭐냐면 치환형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죠.
녹화 잘 되고 있냐? 네. 네. 치환형 문제를 풀겠다는데 치환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 경우에 치환 안 하면 힘들죠. 2차식과 틀리죠. 근데 적어도 이거를 풀면 개비용식이 들어가. 그냥 580번과 581번 차이는 뭘까? 네? 580번과 581번 차이. 인수분해. 네.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아래 거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xa제곱 마이너스 4랑 xa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x는 풀마 이거나 x는 풀마 1이죠. 바로 끝나죠? 밑에 거는 어떤 안 끝나는 거 뭐예요? 비비고 요리제법 쓰는 게 아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합창으로 넘어가서 x의 제곱 플러스 x에다가 지랄을 하겠죠. 이제. ES의 제곱만 다시 한번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얘네들 오메가 나오죠. 오메가 한근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두 개씩. 왜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산이 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허근 중에서 이름 있는 애가 딱 몇 개냐면 두 개잖아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누구예요? i랑 오메가잖아요. i랑 오메가는 되게 소중한다고 해서 알았죠? 오메가근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근각의 문제 582번이고요. 됐나? 다시 말하지만 585번이나 6번은 이렇게 풉니다. 이해돼요? 여기다 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 놓으면 안 빨라요. 생각해보시면. 왜냐면 누구 때문에 안 빨리냐면 얘 때문에 안 빨라요. 그리고 전개하는 문제는 잘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네. 잘 안 내죠. 네, 그리고 추론도 얘가 더 편하다는 거. 얘가 더 편하다는 거. 왜냐면 세 강 중에서 너한테 딱 한 강 주고 A, B, C, D가 뭐 유리수 이렇게 발휘를 해버리면 당연히 나머지 한 강을 물어도 베타까지는 구하죠. 베타까지는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두 개는 구할 수 있다, 여기 두 개는 여기다. 그러면 얘는 감마라고도 쓰고요, 여기다 위아래를 비교해버리겠죠. 감마를 찾아버리면 A, B, C 같은 게 나오겠죠.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다 때려놓고 하게 되면 감마가 문자로 남죠. 그러면 그걸 비교하게 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비교하면 별로 안 짜증난다고. 어차피 얘랑 비교할 애가 대상이 여기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가 아니라 감마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개수가 실수래. 그러면 얘가 근이라고 얘가 근이 아니야. 그냥 i가 나왔어. 그렇지? 알파가 i가 나왔는데 만약에 a, b, c, d가 복소수래. 그러면 베타가 털레빈이 아니야. 털레빈이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문자가 달라도 상관없거든. a, b, c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몇 a가 써있고 a 더하기 3 이런 게 써있어라니?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면 걔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 넣으면 항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는 애가 있고 A가 없는 애가 생기겠지. 그쵸? I가 있는 애가 있고 I가 없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가 있는 애가 없을 거고 맞죠?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말을 바꿔드리면 그거를 구분해야 돼.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치?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알파가 근이라고 베타가 반드시 근입니까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한 장을 파는 거야. 그치? 근데 애들이 그걸 너무 쉽게 그냥 싹 낚여버려. 왜? 선생님 너무 당연하잖아. 야, 잘 봐. 애들 보면 얘가 근이면 얘가 근이라 생각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기기적으로 할 것 같지, 그치? 특징이 뭐예요? 여기 A만 깔려있으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 K만 있으면 그 문제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 대신에 문자가 여러 개면 그 문제야. 그리고 583번은 무슨 말이냐면 고스형식 다시 외워. 계속 써먹을 거니까 그런 용도로 돼요. 이럴 때 페이지 바꾸시면 83이 있거든요. 혈내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는 이제 좀 괜찮냐? 네, 오메가 괜찮냐? 야, 오메가 그 말해봐. 네. 오메가 할 때 x가 바라서 한 거야. 야, 그럼 너가 말해봐. 네? 오메가 근말하라.
참고로 총 4개이고요. 풀마까지 쓰면 두 쌍 써주면 돼요. 불러.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1 루트 4만 얘가 어디서 왔을까? 두 분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이거 1이죠. 두 분의 합이. 그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왔다는 거.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서 왔다는 거. 즉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오메가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뭘까요? 2분의 마이너스 1 3만 x 3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왔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를 다 좌우에 곱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얘는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의 정수예요. 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차식에서 많이 쓰나올 줄 알았는데 잘 봐. 니들 만약에 근이 딱 들었어. i가 나왔는데 그것도 루트 3i야. 알았지? 루트 3i야. 2분의 루트 3i가 딱 보이면 오메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네?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 요거는 고차 방정식도 많이 써먹는 것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대놓고 t를 내주면 다 알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숨겨야지. 연립 방정식 쪽에서 하기 전에 복소수 설명하고 있는데 연립 방정식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연립 방정식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덜어져서 남은 게 별로 없거든. 봐봐.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도 이거 배우기 꽤 됐지? 언제 배웠냐? 1학년 때 배웠냐 이거? 중학교 때? 공통수학 처음 배울 때? 그래서 또 개정 후 거보네. 봐봐, 이 개정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 또 y는 써서 대입법을 쓰거나, x는 써서 대입법을 쓰거나, 인수분해에서 쓰는 거 많이 봤지. 근데 그런 게 안 보일 때가 있었어, 원래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책 말고요, 정석책 같은 거 보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 연립방식 볼 수 있어. 전혀 생각도 못하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 그렇지. 봐, 만약에 대입할 거리가 없어. 혹은 대입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도 안 돼.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드는 거야. 1차식은. 몇 차식은? 그러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치? x, y는 안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빼버려. 빼버리면 1차식이 나와요. 나와줘서 뭐하다? 그냥 대입해버린 거야. 두 번째는 상수항이 둘 다 있어야지. 상수항을 0을 만들려고 뭐 하는 거냐면 가함법을 진행해야지. 2차 방식에서 가함법 잘 써? 안 써? 거의 안 쓰잖아. 써. 어떻게? 능력을 만들고 있어. 이쪽에 상수항이 3이 있고 이쪽에 상수항이 5가 있으면 5배, 3배에서 빼버리면 능력이 나올 것도 안 나올 것도.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대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남은 상태로 보면 여기만 문제 좀 볼게. 잘 봐. 일단은 7-5 쪽에 592번 쪽은 대입법 하겠죠. 네. 맞아, 틀려? 맞아요. 딱히 설명할 거 없죠. 맞아? 네. 그러면 595부터 596은 뭐냐면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네. 는0 쪽에서 맞아. 이 능력에서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맞지? 그런 게 있었고 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대입법 하겠다. 어떻게 대입하겠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하겠다. 즉 밑에 쪽은 해가 몇 개 나와요? 4쌍 나와요. 이게 돼요? 그러면 597번은 어떤 문제인지 혹시 아세요? 대답. 네. 그냥 잘못해서 빼는데. 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너희들 여러 번 했으니까 이 세 번째지? 공통수학. 원. 실력이 좋았으면 좋았습니다. 밸류에서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말했어? 전형에서 어떻게 변형했어? x는 y 이하에서 그랬으니까 설명할게. 그게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 잘 보세요. 아예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가 얼마나 있어? 2 x, y는 얼마나 있어? 마이너스 8 해볼까요? 정답이 아니 바라는 거 아니죠? 암산을 쓱 지나가네. 그러면 네 말대로 해서 내가 변형을 해서 암산을 했을 거면 바로 답을 못 쓰겠죠? 그럼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x를 알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y를 뭐라 생각할까요? 베타라고 하죠. 그럼 다시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예요. 알파 베타가 마팔입니다. 근감의수를 갖고 오시면 t라는 문자식의 근의 합이 얼마다? 2니까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근의 곱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8은 0인데 x는 t는 x 또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y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x가 근이죠. x가 근이죠. 그러면 여기 t 자리 x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부터 생략을 할 거야. 뭐 하냐면 생략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알았지? 그럼 내가 바로 무슨 식 만들었을 거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면 x 얼마냐? 4이거나 마이너스 y x가 4면 y는 얼마냐?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냐?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잘 봐. 다시 말하는데 그 밑에 식 있죠. 598번 맞아. 자, x 더하기 y가 얼마니? 제곱한 게 16이면 4 아니면 맞아 아니야? 4에 4 이면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4x. 이게 무슨 말이야?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4야. 맞아? 더하기 3은 0. 맞아? 네. x 더하기 y가 4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x는 마이너스 얼마이구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삼일 텐데 그때 y는 마삼이거나 y 여기는 1일 때 3일 거고 3일 때 1이니까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대입법 쓰는 게 나쁘다까지는 아니죠. 근데 걔는 가능하죠. 위에 거는. 근데 아래 건 아예 불가능하죠. 그럼 너는 너가 시험지 만들 거면 가능한 걸 내겠니? 불가능한 걸 내겠니?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할게. 상관관계식은 왜 내는 거예요? 용도 딱 하나예요. 야 교집합 그렇게 중요하니? 그럼 하지 못하게 해줄게. 그냥 대입법 겁나 중요하냐? 그럼 대입법 못하게 해줄게. 그치 이제? 그러면 그게 중요해서 내는 걸까? 특이해서 내는 걸까? 특이해서 내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특이하냐는 거라니? 다시 야 상수항복구 지금까지 조치부 썼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도 써봐야 되지 않겠냐? 용도가 이거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없죠. 열심히 연습을 이땅으로 시켜놓고 그죠? 문제는 반대편에 내버리잖아.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게 그러면 중학교 거랑 혹은 인수분해랑 차이가 없으면 그걸 왜 하냐? 그냐 이제 뭔 말이지? 차이가 없으면 그걸 왜 내냐고. 그럼 아까 전에 한 건데. 알았어? 중간고사에 낸 건데 왜 기본이 또 내? 그 말이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해됐냐? 우리 지금 벌써 7주차가 넘어서 여기를 넘어왔어, 그렇죠? 이해돼요? 너 통계 보강해야 된다. 6월달에. 누구랑 같이 하는지 알지? 이번에 보강 없다. 오늘은. 어떤 부분인데? 아 삼각비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얘는 통계 들어가. 통계 개 쉽지 않냐 저번에? 야 요즘 어디 나가냐 지금?
어제 수학 비었거든요. 응. 수업을 안 했어요. 놀았어? 네. 저번에 했던 거 나왔어? 아니요? 아예 안 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제 그 10분 단축했거든요. 왜? 학급 자치 회의 있어가지고 10분 단축했는데 35분 수업인데 학생이 수업을 안 했어요.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여러 가지 방식을 3단, 한 4단계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바로 될 수 있는 거, 조리제법이거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2단계 문제가 근각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나 3단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오메가 문제가 있고, 그러나 4단계 문제가 열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4개를 볼 수 있어.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최대 8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최대야. 알겠어? 근데 8문제를 못 냅니다. 이유는 뒤에 중요한 거 겁나 많아. 알겠어?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나올 수 있는 거 최대로 따지면. 배점을 잘 보시면 어려운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오메가는 무조건 시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립방정 시험 나와야 되나? 네,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낼까? 뒤에서 못 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다. 성만만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일반적 조리제법으로 풀게 되면 일반적인 문제가 더 많으니까 네, 조리제법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자, 유형이 총 어디까지 숙제를 먼저 줄까요? 숙제를 먼저 정해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디까지? 99까지. 얘 숙제 안 해. 가능하냐? 668까지라고요, 숙제가? 얘가 이거 끝내자고 한 거야. 그럼 어디까지? 아, 그러니까 정해보자고. 99초까지. 얘 99까지 해서 끝내자는 거야. 96까지. 야, 한번 얘기 좀 해봐.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담아서. 쟤는 너 이거 풀었어? 미리? 풀지 말라고 했어. 저 미친 새끼. 니는 풀어놓고 숙제를 이렇게 내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지? 예. 안 해?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가 할 수 있냐고 내가. 아,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저가지고. 시험에 끝나고 저까지. 아마 오늘 한 시간 정도는 숙제 시간에 나올 거야. 아, 그러면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없고 실제로 내용을 밖에 많지 않아. 2교시 때 문제를 풀겠죠. 야, 내가 풀까 니들이 풀래? 2교시 때. 이교시요? 네. 대신에 한국자 무조건 숙제할 시간이 줄게. 그냥 내가 푸는 게 낫겠죠. 얘도 없고 맞을래? 그러면 선생님이 끝 문제를 풀 때가 노트에다가 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다시 말하는데 끝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제일 위에랑 대표랑 맨 밑에 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하든 나중에 이 책을 고등부가 안 쓸 거잖아, 그치? 그쵸? 안 쓰겠지 설마. 됐냐? 그죠? 그러면 이 책은 어차피 책에다 쓴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책에다 쓰세요. 고등부 가서는, 그죠? 어떤 정도로 쓰면 좋냐면, 야, 여기 학원에서 이제 막 나갈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내가 한 8단원쯤 왔는데 1단원이 기억 안 나면 개망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 하면 될까? 그쵸? 8단원에서 대표랑 맨 끝 문제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이 정 없으면 대표만 풀고 주말마다 이렇게 되시면 기억이 돌아오겠죠. 이해되는데요? 그런 형태로 풀어도 되고요. 대표를 먼저 깬 다음에, 그죠? 시간이 나오면 맨 밑에를 떼시고, 그죠? 틀리게 되면 대표 같은 그 밑에를 다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가 있으면 또 쌤도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오면 쌤 같은 것도 보시면 같은 유형을 찾아요. 틀렸으면 그거 위주로 많이 풀고, 만약에 그 유형이 쫙 망하고 있어야지. 쫙 망하고 있으면 뭐 하면 돼? 오다노트에 그 문제를 옮겨. 오다노트 중에서 이런 노트 말고요, 한 페이지에 딱 2문제 들어가거든. 문제라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런 문제집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한 3번 이상 틀렸잖아요. 그 문제 유형을. 그럼 보통 그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몇 번이다까지 다 써주고 나서, 그죠?
언제 풀었다를 몇 번 써준 다음에 거기다 써놓고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노트에다 풀고 맞았는지 틀린지 다시 확인하는 거지. 들어가서 시험 전날에 확인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센 계열에서 600문제 시험 범위면 600문제를 일주일 전에 못 풀지 않냐? 고등부쯤 되면? 그러면 그걸 추린 거 대략 한 30문제 이내로 떨어지면 일주일 안에 다시 다 풀 수 있다. 그런 애가 1등급이 아닐 수가 없지 않을까? 1등만 좀 뒤에 간단해. 수학은 오답풀이가 얼마나 충실히 잘 되냐는 거야. 일단 숙제를 다 하고 났으면. 근데 그 다음에는 학생 몫이야.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학과 선생님들이 나도 그렇지만 잘하는 때 프린트 많이 준다고 그러거든? 이번에 계획표는 3주 정도는 계속 고등수가 나갈 거예요. 됐어? 나가긴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2주 정도는 기출 문제를 줄 겁니다. 다른 지역 계속. 과제 중 하나가 그거예요. 기출 문제 풀이 나중에. 프린트는 나갈 거고. 프린트 내용은 저번에서 알겠지만 일단 교과서 변형 문제,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랑 이런 것도 위주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치? 끊어.